사실 우리가 착각을 하거든요. 자기를 보는 게 연습이 안 돼 있으면 내 안에 일어나는 어떤 심리적인 그런 움직임들을 누구한테 주로 투사하냐? 자녀나 가장 가까운 타인인 가족, 자녀나 배우자나 아니면 자신의 원가족에게 투사를 하거든요. 아니면 이제 직장 내에서 이제 직장 동료들한테 투사를 하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투사를 하죠. 그래서 관계를 할 때 이게 투사인가 아닌가를 좀 잘 먼저 봐야 돼요. 특히 애들은 부모의 영향을 직방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자녀를 불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보면 얼른 자기를 보면서 내가 지금 불안한가를 체크를 해야 돼요. 예, 애들한테 그를 투사하면 애들은 더 불안해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애가 좀 너무 이제 늘어져 있다. 그러면은 의도를 가지고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투사하고 다른 거죠. 얘가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이고 타성에 젖어 있어.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 그러면 약간 불안을 조장할 수도 있어요. 투사하고 완전 달라요. 의도를 가지고 네거티브로 동기부여하는 거죠. 그러면은 좀 불안하면 움직이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인식을 하면서 관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무의식적으로 관계를 해버리면 관계가 어렵죠. 관계가 어렵습니다. 애들이 진짜 어려울 때 나한테 와야 되는데 진짜 어려울 때 나한테 안 와요. 이제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데 이제 사회 현상으로 얘기를 하면 이걸 좀 선생님의 주제라고 보시지 마시고 이거를 현대 사회의 어떤 현상으로 좀 확대해서 좀 보면 청년 자살률도 되게 높거든요. 아이들이 힘들 때 나를 찾아올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게 사실은 아이를 가장 잘 돌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좋은 공부한다고 해서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혹시 기대하시는 분 계실지도 몰라요. 안 그렇더라고요. 저는 애가 사고 나서 죽었잖아요. 저는 막 이런 수련하고 선하게 살면 좋은 일만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다 일어나더라고. 세상에 뉴스에 나오는 일들이 운명 안에서 일어날 일이 다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공부를 한 덕분에 그런 일이 일어나도 나는 꿋꿋하게 잘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거죠. 애가 죽어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애가 죽었다고 맨날 이제 울면서 우울증 약 먹으면서 이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덕분에 이제 죽음에 대해서 더 깊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그렇다고 슬프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 슬픔이 있어요. 예. 근데 슬픔을 내가 잘 슬픔이라는 감정과 잘 만날 수 있는 능력이 또 나한테 있잖아요. 그리고 슬픔을 잘 이렇게 돌보고 애도를 잘 할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있잖아요. 방법도 알고 기술적인 것도 내가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내 안에 일어나는 것들이 뭐가 일어나든 내가 이걸 배웠기 때문에 잘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한테 여기서 핵심은 자녀한테 자신의 불안이나 공포를 투사하지 않도록 자기 관리를 하시라. 공부를 하시라. 이게 이제 자녀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이에요. 아이들이 힘들 때 나를 찾아와서 울고불고 하게 내가
그렇게 관계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아이가 살기 힘들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와서 울고불고 할 때 내가 담담하게 그것을 보듬을 수 있는 내공을 기르는 게 부모의 힘이에요. 애가 울고불고 하는데 더 크게 울어. 애가 오겠어요, 불안해서? 그 정도로 수련은 해놔야 된다는 거죠. 애들이 부모를 얼마나 생각하는데요. 부모가 자기 때문에 슬퍼하면요, 못아요. 부모가 힘이 있어야 아이들이 언제든 와서 자기의 고통을 얘기하면서 부모의 삶의 지혜를 받아가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족 세우기에서 중요해요. 가족 세우기. 그리고 실제로 적용을 해보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계속 적용을 해보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하우가 몇 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세션에서 계속 전수를 해드려요. 좀 쉬었다가